박 변호사님, 제주도에서 벌어진 강력 사건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한 야산에서 37세 된 남성 전 씨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예. 알고 보니까 공사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45세 김 씨에게 살해당했다는 건데 한 차량 안에서 김 씨가 전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채로 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박상민 변호사, 이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60만 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박 박사님.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 예. 채무 관계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는데 동료 관계였고 그 금액이 또 60만 원이라면 60만 원이 클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계획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정황상은 또 계획적으로 볼 만한 소지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빌려 타고 온 차량으로 먼저 가해자가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본인이 대신 운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후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차량 자체는 피해자가 빌려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흉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해 주겠다라고 하고 소지한 흉기를 가지고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계획적인데 그리고 나서 이 범행 이후에 또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야산에 또 시신을 유기한 점에 비춰봐서는 이 채무 관계 때문에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따졌을 때 60만 원 가지고 동료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해서 그것도 그 시신을 유기하고 특히 이제 저 차량의 저 현장에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차량 안에 혈흔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방화까지 시도를 했다가 방화도 실패하자 이 차량까지 버리고 도주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너무 잔혹하고 그 범행 동기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엄단에 처해져야 되는 강력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변호사, 이게 만약에 그 다음 날 출근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완전 범죄를 계획을 했던 겁니까, 이 사람은? 계획적 범죄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흉기를 일단 미리 준비해놓고 차를 운행했다는 것, 그리고 차를 운행한 다음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유기하고 또 지정된 장소까지 가서 차량을 방치하고 또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차량의 방화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마치 사전에 계획하지 않으면 실제로 실행하기 힘들었던 일련의 절차를 그대로 밟아나간 것 같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본인 진술이 대화가 잘 풀리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해결이 안 돼서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여차하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만났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인의 의도를 여차하면 살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났다는 것 자체로 이미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만났다. 계획범행일 가능성, 계획범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 이후의 일련의 행동이라든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다는 것도 계획살인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는 정황들입니다. 근데 박 변호사, 이게 굉장히 빨리 사건이 해결된 게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바로 검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길을 가다 보니까 공터에 차가 있는데 뭔가 불탄 것 같아요. 가보니까 혈흔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도 차량이 방치돼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차량을 방화하고 혈흔이 남아있다. 이거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범행에 분명히 연루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누가 빌려갔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전 씨가 빌려갔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차량 앞뒤 번호판도 없었어요. 이거는 어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씨가 차량을 빌려갔다.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전 씨는 김 씨를 만났다는 겁니다. 공사장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두 사람 동료인데 김 씨가 평소에 가던 인력회사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 씨는 야간에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평소 다니던 인력회사가 아니라 다른 인력회사에 태연하게 일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다니던 인력회사에서 그동안 일했던 노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기존 회사로는 올 거란 말이에요. 경찰관이 기존 회사에서 잠복 대기하고 있다가 역시나 기존 회사로 옮겨온 김 씨를 긴급 체포하게 이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여성이 잠자고 있는 뒷모습이 몰래 촬영된 듯한 사진 아래 게시자는 여자친구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친이 인증한다는 제목의 또 다른 글에도 여자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이 담겼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나 나체 사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올리는 이른바 여친 인증 사진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글과 사진을 방치한 증거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